네, 학생 자치활동 사례 발표를 맡은 순천 왕운중학교 교사 문창호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회 조직을 할 때부터 학생회 친구들과 많은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부서별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2019학년도를 좀 돌아보면서 학생회 부서 중에 첫 번째, 자치법정부는 좀 폐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냐면, 먼저 저희는 상벌점 제도를 2년 전부터 없앴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선생님들이 또 적용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리고 학생회에서는 또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치법정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는 바른생활부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와 역할이 겹치기 때문에 이 자치법정부는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부서가 또 새로 생길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용어가 좀 생소한데 생활용품부라는 이 부서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서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생활하는 데 필요한 뭐 휴지, 그리고 청소용품, 이런 것들을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선생님은 다시 행정실에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불필요하다고 학생들도 느끼고 있고 선생님들도 느껴서 이 생활용품부라는 부서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 이 친구들이 우산 대여 사업과, 그리고 지금은 진행 중인데요.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슬리퍼 대여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직편집부입니다. 교직편집부 같은 경우는 학생회에서는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들 회의에서 교직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교직편집부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좀 위기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교직 업무 자체를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학생들 자료 모으는 것도 연말에 이렇게 일하듯이 모으다 보니 이 교직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되었고, 학생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그러면 종이 교직은 없애고, 종이로 인쇄하는 건 없애고 우리가 파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현재 이야기가 되었고, 올해 운영해보고 내년에 결정하자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그 교지라는 게 학교 소개만 너무 하니까 그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적의 꿈 성장 프로젝트를 교직편집부에서 참석을 해서 교지에도 한번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진을 좀 보겠는데요. 자, 이 사진은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학교를 등교한 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침맞이 시간인데 지금 보시면 자가진단 관련 점검도 하고 있고, 학생의 친구들이 아침맞이 하는 활동까지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요즘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현재 학생회, 그리고 학교,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최고의 수업은 코로나 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 방역 또한 학생회와 선생님들이 같이 지금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들이 지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역할만 보면 매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정도 역할이 지금 있는데
그 역할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빈틈이 분명 있으나 이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있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지금 급식실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한다거나 밥을 먹어 급식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질서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서 또 역할을 해주는 등 학생 생활 방역에 있어서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저희가 논의된 걸로 점심시간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학생회 친구들과 시청각실을 이용을 해서 영화 감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시청각실에 한 50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거리두기를 한 차원에서 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운동장과 그리고 체육관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 감상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쉬는 시간에 생활지도가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고 학생의 친구들도 이 부분을 지도하기가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뭔가 안내 멘트라든가 노래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방송부에서 이 부분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한 2가지 정도 방송을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실천해주세요. 첫째,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 4일 동안 집에 머물러주세요.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는 2팔 간격. 자, 첫 번째는 이런 느낌의 안내 방송을 아침 조회 시간 끝나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틀었고요. 두 번째는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거리는 멀게 마음은 가깝게 걱정된다면 불안하다면 모임은 다음에 내 속에 급하게 가만가 아플 때 집에 있어줘. 자, 이 노래는 점심시간 시작할 때 항상 틀어주는 노래인데요. 항상 그 쉬는 시간마다 잔소리하고 생활지도하고 이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딱딱하게 그 생활방역 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부에서 나름 많은 고민을 하고 쉬는 시간에 이런 노래들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학생들이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뭔가 행사들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도 재밌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수 있는 그 활동이 뭐가 있을까 작년 활동들을 점검해봐서 당길 수 있는 활동들은 좀 당기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기말고사에서부터 방학식 전까지 한 주 정도가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에 현재 e스포츠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대회는 현재 학급 대항전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가지 게임인데 PC 게임인 롤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인 카트라이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학교 수업 중에 수행평가가 다 이제 끝난 그런 교과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점심시간, 학교 시간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컴퓨터실 환경인데요. 중간에 가림막을 설치를 저희 나름대로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관심도 끌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한 팀이 참여를 해서 지금 대회를 했는데 오늘 듣기로는 그 교사팀이 학생팀에게 바로 졌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고민이었던 부분은 학생들 간 소통의 장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좀 활용했던 부분은 페이스북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왕운중학교 2020 학생회가 있어서 그간의 기록들이 다 여기에 누적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도 작년 활동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소식은 e스포츠 대회 일정 내용입니다.
자, 근데 페이스북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또 보완해 본 것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학생의 친구들이 교사가 되고 학생들은 학생으로 참여하게 되는 구글 클래스룸의 다모임방을 만들어 봤는데 현재는 아직 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반장, 부반장, 대의원이 다 뽑힌 시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임원 수련회를 해서 이렇게 좀 기회를 갖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임원 수련회를 6월 둘째 주에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할 활동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임원 수련회는 학생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선후배 간 좀 친교 활동을 좀 진행을 하자, 이게 지금 초점이었고요. 그래서 활동은 보물찾기를 했었는데 보물찾기에는 리더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보물로 이렇게 숨겨놓고 그걸 다 찾은 후에 조별끼리 모여서 이 키워드가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등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급을 좀 대표하는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활 수칙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생활 수칙에 대해서 올해 사례보다는 작년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학생 생활 규정을 바꿔나간 학생들 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 관련해서 우선 학부모 대표, 그리고 학생 대표, 그리고 교사 대표가 3명씩 모여서 교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부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안건별로 정해진 순서대로 이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끝장 토론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별로 자유토론과 최종 정리가 될 때까지 한 후에 다음 안건으로 진행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좀 논란이 됐었던 것들만 이렇게 좀 적어보면요. 머리 길이와 핸드폰, 염색, 그리고 액세서리, 문신, 피어싱, 파마, 그리고 교복 변형, 화장.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학부모, 교사, 학생, 이거는 발언하는 순서를 아예 처음부터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으나 학생들이 가장 예민하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던 부분만 지금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 많은 부분 중에서 머리 길이와 염색, 액세서리, 문신, 피어싱, 파마, 교복 변형, 그리고 화장까지도 학부모님, 교사 모두 우리가 선도위원회나 이런 걸로 규제하기가 어려우니 우리 학생에게 일체 위임을 하자라고 작년에 결론을 내려서 생활규정 문구 자체도 학생회에서 올린 그대로 지금 작년에 생활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문구를 지금 적어가지고 왔는데 학생들이 만들어 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믿고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9월에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해서 9월에 지금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학년도 사례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크게 3가지인데요.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사례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생회 활동 중에 선생님들도 가장 만족하는 활동 3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멘토 활동입니다. 멘토 활동이 뭐냐 하면 각 학급별로 3학년 학생 중에 설명도 잘하고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학생들을 각 반별로 1명씩을 선정을 해서 매주 화요일 조회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회의 활동이라든지 학교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선배가 후배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장점은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서 전달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학생부에
얘기가 들려왔던 것들을 이 멘토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 너희들이 좀 전달해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이 멘토 학생들이 각 학급에 들어가서 통일적으로 좀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학급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 멘토 학생들이 듣고 와서 학생회 또는 학생부, 담임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해줘서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활동은 물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적으로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여름이면 꼭 했던 활동인데요. 좀비 연구소 또는 뭐 귀신의 집, 담력 체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활동을 여름에 항상 했었는데, 여름이 시기가 좋은 게 기말고사부터 그리고 방학식 사이 기간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평가를 마무리해야 되고, 학생들도 뭐 수업을 하지 않느니 뭐 영화를 보느니 이런 좀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학부모님들도 학교 가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저희 학생회에서는 그 실 하나를 귀신의 집처럼 꾸며서 담력 체험을 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담력 체험 플러스 방탈출 개념으로 해서 좀비 연구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 활동을 하진 못했지만 저희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활동이고, 이 안내가 올라왔을 때는 페이스북에 졸업생들이 참 재미있겠다, 졸업생들도 페이스북에 와서 이렇게 그 답글을 달 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활동입니다. 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안내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서로 홍보도 하고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른생활 포인트제입니다. 앞서 설명을 좀 드렸듯이 저희는 상벌점 제도가 없고 올해 자치법정 부도 폐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폐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바른생활 포인트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 학생생활 규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학생회에 부발 그리고 화장 이런 부분을 일체 위임을 현재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나 담임 선생님들은 좀 그 정도가 심한 친구들만 생활지도를 간단하게 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회에서 각 학급의 멘토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아침 시간에 들어가서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점식으로 포인트를 누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그 생활이 발랐던 학급에 있어서는 간식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 친구들이 원하는 활동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에 있어서 칭찬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장려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9학년도 사례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웠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업무 메일이나 아니면 뭐 카톡을 주시면 이렇게 답변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